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퇴근을 합니다. 퇴근길 북리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즐겨 읽는 장르이기도 한 추리 스릴러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스릴러.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재료로 범죄가 등장하곤 합니다. 보통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사건의 끝을 시작으로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던가 수법을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을 쫄리게도 만들고 궁금하게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데요. 정말 막 소름이 돋을 정도의 막 그런 묘사들이 등장을 하는 작품들도 더러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이런 묘사를 별로 원치 않아서 피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열광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기법을 스릴러, 서스펜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단어의 의미는 관객들이나 독자들에게 공포, 긴장감, 긴박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추리 스릴러라는 장르를 읽다 보면은요, 아쉽게도 적지 않은 확률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기준에서 이 실패하는 경우를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 문화와 정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양 문화권에서 살고 있죠. 지금 서양과 동양의 문화의 경계가 좀 흐릿해졌다, 많이 섞였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동양의 정서에 익숙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일본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공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서양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문화라던가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쉽게 공감 포인트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양 작품에 등장하는 주거 공간을 설명을 해보자고요. 보통 서양 작품에는 풀밭이 딸려있는 마당이 있다거나 수영장을 가진 집이 있다거나 또 성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주택 안에는 수많은 방들이 존재를 하고 차고가 딸려있고 지하 창고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런 주거 방식들,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좀 익숙하지가 않지요. 또 학생이 등장하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학년의 구분이 우리하고 다르다던가 수업 방식의 차이, 학생들 간의 이런 교류 방식의 차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딱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나 추리 스릴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거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장치로 등장해서 이야기의 중심으로 오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거나 저자가 숨겨놓은 장치들을 탁탁 찾아내서 옳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여지가 적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 작품에 푹 빠져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추리 스릴러 작품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추리 스릴러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텍스트 읽기만 하는 건지 그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정서 문화의 차이에서 연장선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어려운 단어들의 등장입니다. 이 추리 스릴러 장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교훈을 이야기한다던가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한다던가 물론 녹아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르가 가지는 특징은 우리에게 단박에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맛있게 읽었다, 아우 재밌어 그랬으면 이 책으로서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을 한다던가 종교나 전문 분야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 우리하고 구성이 다른 외국에 있는 군대의 서열, 특히 2차 대전까지 넘어가고 이런 것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러시아 소설 읽을 때 주인공 이름 쫙 읽을 때 한 글자씩 읽잖아요. 라스콜리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읽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힘 쫙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재미가 없을 때 추리 스릴러물인데 범인 누군지 알겠는데 반전은 미리미리 벌써 눈치 다 챘고요. 어떤 거는 추리 스릴러로 화끈하게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로맨스로 넘어가고, 이야기는 힘이 쭉 빠져갖고 내가 지금 뭘 읽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을 때 이 심장 쫄리는 서스펜스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이건 이럴 땐 진짜 짜증나거든요.
저는 이런 이유들을 주로 들어서 추리 스릴러 작품의 실패를 선언합니다. 근데 거의 실패를 선언하는 지점이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보통 책의 한 3분의 1 지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배경 설명이라던가 처음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이 되는 커다란 사건의 종료 시점,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주요 등장인물 같은 거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야, 이건 도저히 못 읽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어때요? 막 책값 본전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걸 읽어온 게 얼마큼인데 이걸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고, 덮어버릴까? 근데 또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냥 과감히 그냥 덮어? 아니면 그냥 꾸역꾸역 계속 읽어요? 또 뭐 한 두세 장씩 한꺼번에 싹싹 넘겨가지고 빨리빨리 읽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해요. 저도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일단 제가 한 달에 뭐 못해도 10권 내외의 작품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장르를 읽는 동안 거기에서 즐겨 읽는 추리 스릴러 장르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 나름대로 만든 방법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이 딱 됐다. 덮기는 아깝다. 그러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을 펼치세요. 뭐 1장, 2장 할 때 장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거나 뭐 300페이지짜리 작품인데 한 280페이지쯤 펴가지고 읽기 시작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끝에서부터 읽으세요. 끝에서부터 읽으면 운이 좋으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랬구나 라면서 결말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낮은 확률로요.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을 거꾸로 역순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메멘토에서 사건의 퍼즐을 탁탁 거꾸로 맞춰나가는 그런 룰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부분을 읽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인물 구성이나 상황 구성, 뭐 배경 설명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맞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말을 알아버리면 책을 덮으시면 돼요. 뭐 어차피 계속 읽어 나갈 거라면 뭐 두세 장씩 찍어가지고 넘어가서 읽는 것도 순차적으로 읽는 것 뿐이지, 내가 거꾸로 읽는 게 오히려 결말을 만날 가능성은 더 빠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버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결론까지 알고선 책을 과감히 딱 덮어버렸다.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정말 재미없는 작품이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정성 들여 쓴 작품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책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나에게 맞지 않는 책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죽어버린 책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뭐 너무 복잡한 인물 구성, 거기다 막 이름도 어려워, 지명도 어려워, 그래서 막 골치 아파갖고 헤매고 있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 판단을 딱 내렸는데 뒤에서부터 읽기 시작을 하고 결말을 알아버리는 순간 이거 뭐야? 퍼즐이 맞네. 그래서 그게 막혔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웠었구나 라고 하면서 뭐 소위 아구가 맞는다고 그러죠.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도 여러 작품 그렇게 인공호흡 통해서 다시 읽고 제대로 된 재미를 느껴본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이례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순차적으로 작품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작가가 의도했던 온전한 오르락 내리락거림에 몸을 맡기고 정신이 팔려서 오오오오 하다가 딱 끝나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추리 스릴러물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는커녕 읽다가 덮어버리고 싶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정독 따라가는 거 생각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아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퇴근길 북리뷰, 오늘도 길어진 것 같아요. 집에 가갖고 컷 편집해보면 알 것 같은데요. 다행히 퇴근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주차해놓은 상태로 녹화를 했습니다. 저 이제 퇴근할게요. 내일은 아마 영상 안 올라갈 것 같고요. 모레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요만큼이라도 도움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